네, 지역사회 간호학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학, 그 다음에 성인 간호학, 아동 간호학, 모성, 정신, 이런 거를 전체로 표현을 하자면, 지역사회에서 24년도에 출제는 8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40문항씩 3문항이죠. 23문항 중에서 8문항이니까 상당히 지배적이죠. 3분의 1 정도가 출제가 되고, 그 중에서 이렇게 93년도에는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 회원의 효과, 간호과정, 간호사업의 평가 기획, 또 그 간호과정의 단계, 조직의 원리, 보건교육의 평가 범주, 올해도 평가 24년도에 출제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론, 지역사회 간호 이론, 오렘, 로이, 그 다음에 이제 베티 뉴만 13년도, 또 간호과정 또 출제되죠. 체계 모형, BPRS의 우선순위, 기획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세분화가 되고 섬세하게,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전체적인 평가나 간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하다 보니 또 기획 쪽으로 가서 또 세부적으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선순위들이 다 돌아가면서 출제가 됐어요. BPRS 우선순위, PR 이론이나 스와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출제가 다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 중요하구나. 그리고 로이, 뉴만 다시 또 출제가 되죠. 반출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리고 22년도에 계획된 행위 이론, 이건 뭐 건강증진에서 나오는 거지만 23년도에 프리시드 이론, 24년도에는요. 제가 건강증진에서 출제가 되면 24년도엔 팬더밖에 없다고 모의고사에서 팬더만 내드렸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 있잖아요. 인지 요소들, 뭐 이런 중요한 제목 위주로 출제가 될 거다. 역시 정확하게 기입형에서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제가 이거 사실 많이 적중하는 것 같아. 나올 거다 하는 게 출제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그 기출이 뭐가 됐느냐를 살펴보는 이유는 요게 전체 B급이죠. B급. 그러니까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 B급. 근데 올해 특히나 이게 출제가 될 거야. A급.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리거든요. 그런 내용 중심으로 봅시다. 자, 지역사회 간호학의 중심 개념에서 먼저 지역사회가 무엇인가, 지역사회 간호가 뭔가를 보려면 윈슬로우가 제시한 공중보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윈슬로우는 공중보건을 지역사회의 조직적인 노력을 통해서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과학이며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지역사회의 조직적인 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역사회에서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윈슬로우가 공중보건을 제창했던 1950년이죠. 이 1950년 전후, 1930년, 1950년 요 전에서는 이 개인의 책임이었다라는 것이죠. 뭐가? 건강은 개인의 건강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이미지죠. 그런 이제 이 정신이 요런 형태의 개념, 신념이 있었다가 이 공중보건, 윈슬로우가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를 하면서 어떤 개념이 떴다? 지역사회의 노력. 자, 그래서 이 지역사회의 노력이 뭐지? 라고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윈슬로우의 공중보건의 개념이 출제가 된다면 이게 나오지. 지역사회의 노력이 뭐지? 이런 거죠. 놀랍지 않아요? 개인 중심으로 건강을 생각을 했다가 지역사회라고 해서 이 커뮤니티 위주의 이 대중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안에서 노력을 하는 게 공중보건이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깜짝 놀라죠. 그게 이 공중보건 개념의 핵심이에요. 지역사회 노력은 뭐가 있나요? 거기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환경위생관리, 감염병 관리, 개인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의료 간호사업 사업의 체계화, 사회제도의 개발. 여기서 제도가 나옵니다. 제도, 사회제도. 법이죠.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노력을 해야 돼 라고 해서 제도를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위생관리, 감염병 관리, 개인 위생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도가 개발이 되고 간호사업이 시스템화되고 체계화가 되고
제도를 조직화한다. 제도의 조직화. 예를 들어 어떤 거예요? 보건, 응? 보건, 위생국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조직화가 만들어진다. 뭐가 만들어진다? 질병관리청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질병관리부에서 질병관리청 뭐 이런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그게 뭐다? 지역사회의 조직적 노력이라는 거예요. 지역사회의 조직의 노력이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견지에서 생각을 하게끔 끌고 온 게 공중보건이에요.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는 뭘까? 지역사회 간호는 돌봄을 위한 과학적인 체계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간호, 지역사회 간호, 보건간호 이렇게. 그래서 임상간호는 뭐 병원 위주로, 지역사회 간호는 곳곳에 개인, 가족, 조직, 산업장, 학교, 지역사회, 주민 이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건강들을 책임져야 돼. 자, 학교, 니네는 학교 건강을 책임져. 기업, 니네는 기업 내의 간호를 책임져. 케어를 하자. 그죠? 돌봄을 위한 체계를 만들어라. 이렇게 체계를 만드세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지역사회 간호. 근데 보건간호는 그럼 뭐냐? 정부 주도형 진료소를 만들고 보건소를 만들어서 정부가 시달하죠. 상부 체계에서 하부 체계로 어떤 체계적인 내용들을 시달해서 시스템화 시켜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게 보건간호. 자, 이래서 지역사회 간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상간호와 보건간호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임상간호는 의료사업이에요. 그죠? 개인의 회복에다가 초점을 둔다면, 보건간호는 선택된 인구 집단. 누구죠? 당뇨, 고혈압, 이런 선택된 인구 집단 위주로 감염병 예방과 1차 진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역사회 간호는 그럼 뭘 하는 건데요? 대상자가 지역사회 주민 전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선택된 또는 개인의 회복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단일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굉장히 포괄적이다. 그래서 지역사회 견지에서 시작을 하면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적정 기능 수준이다라고 해서 목표를 기능에다가 두었기 때문에 이 기능은 때에 따라서 부정적인 기능, 긍정적인 기능, 왔다리 갔다리 된다 아니다? 왔다 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그래서 기능에다가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자,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그리고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목표 달성의 대상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건간호의 목표 달성의 대상자는 누군가요? 누구예요? 선택된 인구 집단. 당뇨 환자가 혈당이 좋아지면 끝. 자, 개인 임상간호의 목표의 대상은 누구예요? 개인의 급성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끝. 그죠? 굉장히 단일적이죠. 그런데 지역사회 간호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목표 달성의 대상자가 누구다? 적정 기능이니까 모든 지역 주민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이다. 지역 주민의 적정 기능 수준. 목표가 달라, 목표가.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 자, 공중보건은 어떤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이었습니까? 지역사회를 묶어가지고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노력해야 돼. 그런데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노력을 해요? 깨끗해지면 돼. 급성 문제가 해결이 되면 돼. 그러니까 임상간호하고 보건간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공중보건이라고 한다면 이 공중보건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지역사회 간호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여러분 지역사회 간호라고 하는 게 이 지역사회 안에는 개인도 있고 가족도 있고 산업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 많은 것들이 적정 기능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공중보건의 목표에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죠. 목표가 어디로? 기능의 적정 수준의 기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대상자가 다 포함되는 그런 간호를 한다는 거예요. 임상이나 보건간호에서의 간호는 어때요? 선택된 인구들에게 간호를 하는 개념이라면 지역사회에서는 모든 대상자가 대상이 돼서 간호를 한다는 거지. 목표가 다르니까. 그죠? 적정 기능 수준? 여기는요? 그냥 선택된 인구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면 돼. 그래서 그 목표가 달라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목표 나오겠죠?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는 뭐냐? 뭐 이렇게. 그래서 사업의 진행도 요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사업의 전달도 지역사회 간호는 수평적이고 사업의 성과도 오랜 세월이 걸리고 이런 거예요. 급성 질환이 해결이 되는 것들은 결과가 아주 쉽게 나타나게 되겠고 빠르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래서 지역사회 간호의 정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하준 교수님의 지역사회 간호의 정의를 가장 일반화시켜서 얘기하죠.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간호 제공, 보건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인 과학적 실천이다. 자, 이래서 대상에게 뭐를 제공해요? 간호를 제공해서 뭐를 하겠다? 목표를 이루겠다. 요게 정의입니다. 대상은 누군데요? 지역사회 전체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개인, 가족, 학교, 산업장, 그죠? 지역사회 이런 대상에게 간호는 직접 간호, 보건교육, 관리 세 가지 형태의 그리고 적정 기능 수준을 목표를 이루겠다. 그래서 목표하고 대상하고는 기능의 연속 지표로 연결되어 있고 대상에게 간호를 하려니 뭐가 필요해요? 지역사회 간호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 이런 방법을 목표 달성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간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에서의 주 개념은 6가지가 있습니다. 대상이 있고 과정이 목표 이거 수정하세요. 지역사회 간호 목표입니다.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수단 간호 활동 방법이 있고 간호 수단이 있고 네 이렇게 해서 6가지 간호 과정 6가지 개념들을 갖고 있는 게 지역사회 간호다. 다음 지역사회 간호 이론의 6가지 구성 요소 지역사회 간호 대상이죠. 해부학 생리학 인간이 아닌 인간에 대한 관점, 역동적인 인간이다. 간호 행위는 간호 제공, 보건교육 관리, 간호 목표는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대상과 행위하고의 관계는 뭘로 연결되어 있다? 지역사회 간호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다. 대상과 목표하고의 관계는요, 그 기능의 연속 지표로 연결되어 있다. 행위와 간호 목표하고의 관계는요, 간호 제공, 보건교육과 관리, 간호 목표인 이 관계가 간호 수단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역사회 간호 대상 그 6가지 개념 중에서 첫 번째 지역사회 간호 대상은 지역사회 간호 체계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구성물이죠. 지역사회 안에 있는 구성물 누구예요? 인구지 인구. 인구가 있고 자원과 환경이 있고 상호작용이 되며 목표와 경계를 가지고 있다. 자, 이 지역사회 안에는 가장 중요한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구성물. 자, 이 구성물을 뭐예요? 인구죠, 인구. 이 구성물 안에 인구가 존재하고 인구 그러면 나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은 인적 자원이 되는 거죠. 그죠? 자원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가 환경이 되고 그러면 이 자원과 환경하고 구성물하고 끊임없이 뭘 해요? 상호작용을 하겠죠. 상호작용을 왜 합니까? 뭐를 이루려고? 자, 목표를 이루려고 상호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학생, 학교 안에 구성물,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 밖에 보건교사, 자원이죠. 인적 자원. 이들하고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요. 왜?
상담을 해가지고 학생이 건강해지려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려고 상담하죠. 요게 상호작용이죠. 이런 상호작용 왜 해요? 목표 이루려고. 적정 기능의 수준, 목표를 이루려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은 경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인구, 2. 자원과 환경, 그리고 3.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4. 목표를 이루며 이것은 경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간호 대상, 즉 간호 안에서 체계의 구성 요소라고도 하거든요. 요 용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시스템, 체계 안에서의 구성 요소, 구성물을 5개 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시스템 안에 구성 요소는 인구, 구성물, 자원과 환경 2, 상호작용 3, 4, 목표 5, 경계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인구라고 하는 것은 일 체계를 구성하는 주체, 자원과 환경은 인구가 아닌 다른 부분들 전부 자원 환경으로, 상호작용은 인구 내 인구하고 자원 환경 간의 작용을 말합니다. 왜 합니까?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건강 유지다, 생명 연장이다, 적정 기능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경계 안에서라는 거죠. 항상 경계가 주어져서 지역사회 안에서, 산업간호 안에서, 학교 안에서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를 기억해라? 체계의 구성 요소. A급입니다. 체계의 구성 요소. 그래서 체계의 구성 요소를 써라. 많이 출제가 되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A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A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5개 구성 요소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 보실게요. WHO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거를 1948년에 다만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체,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 안녕 상태다.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WHO가 건강의 정의를 했죠.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정신, 사회 그리고 영적으로 complete라고 해서 완전한 다이나믹 스테이트, 역동적인 상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완전 역동, 다이나믹 스테이트라고 해서 표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놨죠. 외우셔야 됩니다. B급. 자, 지역사회 간호의 건강은 테리스의 건강 질병의 연속 개념도 있어요. 즉, 디지즈라는 용어 대신에 일리스라고 함이 타당하다. 이유는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하지 않냐 이거잖아요. 그죠? 건강과 질병은 공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까닭에 건강과 상병의 차이 정도로 연속성을 가지고 표현해야 되지 않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프레시맨의 이 기능의 연속 지표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94년 출제 이후에 아직 출제가 안 됐지만 이건 꼭 출제가 한 번은 되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즉 아까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고 있었나요? 네. 자, 대상자하고 목표, 적정 기능이죠. 하고를 연결하고 있었던 것은 기능의 연속 지표죠. 네. 이 기능의 연속 지표로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중점을 중간 지점으로, 자, 긍정적인 개념, 부정적인 개념, 중간 지점에서 긴장, 초기 경고, 외상, 불구 이렇게 진행이 되고, 가장 부정적인 기능은 불구. 자, 중간 지점에서 플러스 1, 자기인식, 대처, 성장, 자아실현, 적정 기능, 수준. 그럼 뭘 물어보느냐? 긍정적인 기능에서 성장의 의미가 뭐지? 자아실현의 의미는 뭐예요? 뭐가 달라요? 적정 기능 수준은 뭐야? 뭐가 달라? 뭐지? 뭐예요? 이거 질문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출제해야 되겠어요? 중점을 중심으로 긍정적 기능을 열거하고 그 중에서 자아실현, 그죠?
또는 뭐 성숙의 개념, 정의를 해보시오.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죠. 이럴 때, 이 열거했어. 예, 뭐 저기 성장이고 대처하고 성장하고 자실현하고 뭐 적정, 이렇게 단계별로 내가 기억했는데 이걸 뭐라고 정의를 하지? 그걸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는 B급이지만 25년도를 겨냥한다면 A급이 될 수 있죠. A급이 될 수 있고, 자, 뭘 기억해야 돼? 자기인식이란 요거.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거. 대처란 발생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거. 성장이란 상황에 적합하게 태도의 변화, 다이나믹하게 적응하는 걸 말하죠. 자아실현이란 뭔가를 이루는 거예요.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이루어서 일을 유지하는데 성취를 이루는 거죠. 성취를 이루는 거. 성취 이루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긍정적인 기능이 적정 기능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적정 기능 수준의 정의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기능 중에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가능한 기능이죠. 가장 가능한 기능,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런 이제 자기 인식이 뭐지? 대처란, 상정이란, 지하실현이란, 적정 기능 수준이란 개념을 쓰세요. A급이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간호에서의 건강의 개념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유명한 학자들, 건강학자들의 그 건강 모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스미스의 건강 모형이 있어요. 스미스는 행복 모형으로 설명을 하는데 역할 수행 모형, 역할을 잘한 역할 수행 모형 또는 적응 모형, 행복 모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은 행복 모형에서는 행복한 거, 자아실현이 되는 거, 적응 모형에서는 환경에 적응 잘하면, 역할 수행에서는 사회적인 역할을 잘 수행했을 때, 임상 모형에서는 불구 증후의 부재가 되었을 때 그때가 건강하다라는 의미를 4가지의 형태에서 행복도 해야 되고 또 적응도 해야 되며 역할 수행도 해야 되고 또 임상적으로도 건강해야지, 이래야지 뭐다? 건강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4가지의 그 개념에서의 건강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라논드입니다. 요거 A급이에요. 아직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출제를 충분히 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라논드의 건강상모형, 라논드는 캐나다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프면 어딜 와요? 병원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병원에 온다고 해가지고서 혈당이 높아,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뭘로 옵니까? 손가락이 저려, 손이 저려가지고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혈액 개선이 좀 되고 재활 치료 좀 받고 좀 혈이 돌면 집에 가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였어요? 안에 있는 혈당이 높은 거. 왜 혈당이 높아요? 계속 빵 먹으니까 빵순이라 운동 안 하고, 가만히 보니까 야, 니네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걸 병원에 와서 뭘 해결해 줄 수 있겠니? 실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80% 이상은 집에서 니네 해결할 수 있어. 이걸 보고 한 거예요. 최초의 건강 증진이라고 보시면 되죠. 최초의 건강 증진의 건강 개념이기 때문에 이 라논드의 건강 자학 모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건강 모형은 인간의 건강 수준이 보건의료 제도, 환경 요인, 생활 습관, 생리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 건강 결정 요인을 생물학적인 특성, 환경, 생활 방식, 건강관리 체계로 구분을 했고, 건강 결정 요인을 건강의 장, 필드, 헬스 필드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건강, 라논드의 보고서 발표 이후에 생활 방식이 뭐가요? 건강 결정 요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게 됐다고? 건강 생활 습관. 집에서 해결해. 각자가 해결해. 개인이 제일 중요해. 뭐가? 습관이 중요해. 이분이 스타트였고요. 이게 언제예요? 70년대거든요. 이때 이 헬스라고
라는 건 습관, 헤비트하고 관련이 많다. 응? 그래서 지금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식습관, 운동습관 너무 중요하지.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라논드로부터 시작이 됐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아시겠죠? 명사를 습관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라논드의 건강 보고서 발표하고 주체인 개인의 책임도 강조가 되는데, 이 라논드의 건강의 장 모형 필드라 그랬잖아요. 어느 필드? 의료 제도의 필드, 인체 생리의 필드, 또 환경의 필드 장, 그리고 생활 습관의 장. 이 건강이라는 것은 퍼센트로 나타냈어요. 자, 이 생활 습관이 무려 50%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20%, 20%, 그리고 의료제도는 10%밖에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야, 니네 병원에 와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고쳐.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해. 이걸 얘기한 거죠. 퍼센트까지 제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무엇이 강조되었다? 생활 습관. 생활 습관하고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가 선용, 기호 섭취, 직업 요인들 이런 거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필드의 이 생활 습관. 그러면 어떻게 출제되겠습니까? 이 그림이 나오고, 네, 그림이 나오고 여기에 꽝, 그죠? 기억에 해당하는 뭐예요? 건강 결정 요인을 쓰시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건강 결정 요인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인체 생리, 의료제도, 생활 습관, 환경. 요 4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생활 습관. 그래서 기억의 건강 결정 요인을 명명하세요. 요렇게. 그럼 답은 뭐예요? 생활 습관. 요게 A급. 한 번도 보건 임용에서 출제가 안 됐지만 충분히 출제될 내용이라 생활 양식 중심으로 강조했다. 자,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지역사회 간호에서 적정 기능 수준은 프레시맨이 뭐라고 했어요? 기능의 연속 지표에서 가장 긍정적인 기능. 고려될 수 있는 모든 요인의 최대한으로 이룰 수 있는 기능이다. 가장 가능한 기능이라는 거죠. 이런 적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정습 유보 한사, 정치 영향, 습관적인 영향, 유전적인 영향, 환경적인 영향, 사회 경제적인 영향, 보건으로 전달 체계의 영향들. 그래서 정치, 북한하고 한국하고 대한민국하고만 비교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인민공화국에 비해서 훨씬 더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건강에는 훨씬 수명도 많고 질도 높고 하게 되겠죠. 그런 영향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은 정습 유보 한사가 끊임없이 건강에 영향을 주겠지만 가장 가능한 기능, 가장 최대한 이룩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걸 이루는 걸 목표로 삼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지역사회, 간호 대상 지역사회란 커뮤니티, 커먼과 펠로십. 네, 그래서 어쩌다가 같은 동네에 살았더니 친해졌어. 랜덤으로 반을 만들었는데 친해졌어. 왜? 계속 같이 생활을 하니까.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얘기합니다. 지역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지역사회의 경계 또는 관심 두 가지죠. 지리적인 경계를 가지고 있고 공동의 관심사,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호작용을 하며 기능을 하는 규범 가치 사회 제도를 창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는 이런 3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지리적인 영역을 공유해야 되고 이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되며 공동의 유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의 속성은 뭐라고요? 지리적인 영역을 공유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감하는 것이죠. 그죠? 공동의 유대감이 있을 때 우리는 지역사회다라고 얘기하고요. 지역사회의 개념 안에는 지리적인 경계선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인간의 집합체가 존재합니다. 즉 남녀, 인종, 인구 이동, 결혼 상태, 출생수,
경제적인 특성, 주민의 직업, 수입, 종교, 문화 심리적인 특성, 의식 구조, 갈등, 식습관, 색습관,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이런 것들이 포함된 인간의 집합체이며 인간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간 속에서 공통적인 관심사와 목표를 가지고 계속 이루어내는데 그게 이제 이 사회의 전통이라고 그러고 이 사회의 문화라고 얘기하는 일상생활의 장이며 각종 사회체계, 소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생산 시스템, 유통 시스템, 운반 시스템, 분배 시스템 이런 체계 속에서 다른 작은 체계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안을 이렇게 보니까 시스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회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누구는 생산에, 누구는 분배에, 누구는 서비스에 이런 이슈를 가지고서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구나. 이게 뭐라고요? 지역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지역 사회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 지역 사회 개념. 이래서 이 지역 사회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 기능, 사회화 기능, 그리고 사회 통제의 기능. 지역 사회가 구성원들이 순응하게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사회의 통합적인 기능, 사회 통합의 기능도 갖고 있고 상부상조의 기능도 가지고 있더라. 지역사회의 기능 이런 것들은 다 B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박스 안에 집어넣은 거 있잖아요. 요게 키워드예요. 요 키워드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요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자, B급을 공부하는 것은 자, 이 문제가 제시하면 B급 얘들의 키워드 암기만 하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은 읽기, 반복해서 읽기 이런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자, 지역사회의 특성, 분리 독특성, 송질성, 합의성, 자조성 등. 자, 지역사회를 분류합니다. 구조적인 지역사회, 지역사회 주민 간의 시공간에 의해서 모여진 공동체. 네, 지역사회를 분류할 때 구조적인 지역사회가 있고 기능적 지역사회, 즉 공동체인데 지역사회의 목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굉장히 유동적인 지역사회를 우리는 기능적 지역사회라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적인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집합체, 동일한 요구를 가진 지역사회라고 기능적 지역사회. 또 감정적 지역사회, 공동의 유대감으로 형성된 공동체를 말하죠. 자, 이래서 지역사회를 분류해 봅니다. 지역사회 분류. 자, 커뮤니티 자체를 분류하자면 그럼 지역사회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니? 구조적 지역사회, 기능적 지역사회, 또 감정적 지역사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구조적, 기능적, 감정적 지역사회. 그럼 구조적이라는 거는 뭐냐?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모여 있으면 다 구조적인 지역사회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같은 시간 공간에 모였잖아요. 랜덤으로 모였지만 내가 이제 보건교사 공부를 해보려고 해서 모였지만 이게 구조적인 지역사회가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지하철 타고 오셨잖아요. 지하철 안에 구조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모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구조적인 지역사회가 되는 거예요. 학교를 갔는데 우리 집 옆이어서 학교를 발령받아 갔어. 근데 구조적인 지역사회가 되는 거야. 자, 기능적인 지역사회는 목표를 이루려고 모이는 체계, 이런 집합체를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그러고, 감정적 지역사회는 공감을 목표로, 친근, 펠로십을 목표로 이루어져 있는, 목표가 아니죠. 공감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감정적 지역사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조적인 지역사회, 기능적인 지역사회, 감정적인 지역사회. 자, 그 중에 그러면 어떻게 질문합니까? 구조적인 지역사회 중에서 어떤 또 세부적인 거냐? A냐? B냐? C냐? 이렇게 질문하죠. A를 명명하시오. 구조적인 지역사회에서 B를 명명하시오. 구조적인 지역사회에서 C를 명명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조적인 지역사회, 시간 공간 안에 모여는 있지만 성격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해본다면, 자, 집합체. 동일한 건강 문제가 있는 집단, 동일한 의료 문제가 있는 집단, 뭐 어쨌든 사람이 모여 있다. 그러면 집합체. 미혼모 집단, 노숙자 집단, 마약 중독자, 뭐든 다 돼요. 모여 있으면 집합체. 그 다음 대면 공동체. 상호 교류하면서 소식을 전달하는. 살다 보니 상호 교류가 돼. 옆집이 되더라. 아유, 우리 집에 택배가 오면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가족, 이웃, 교민회. 이런 것들이 뭐다? 구조적인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상호 교류가 가능한, 그래서 뭐예요? 서로 대면 공동체. 그리고 지리적인 특성, 기후, 환경 변화에 영향이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오늘은 비가 와요. 오늘은 해일의 위험이 있어요. 해변가잖아요, 그죠? 오늘은 산간 지역에 산간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 집단.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산성비 때문에 대기오염 때문에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같아지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동일하게 그 영향이 동일하게.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그 다음에 정치적인 관할 구역으로 시군구, 지정학적 공동체. 그리고 일정한 특정 목표를 가진 사회 단위를 목표지향적이다. 목표지향적이고 합리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우린 조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문제 해결 공동체,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범지역적이다. 범국가적인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오염대난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런 거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문제 해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목표가 있으니까 이거 기능적인 지역사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기능적인 지역사회는 동일한 요구를 가진 지역사회라고 해서 공통 문제나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생태학적 문제나 특수흥미 공동체, 장애 아동 집단, 모자보건 대상, 결핵관리 대상, 치매 환자 가족 집단, 자폐아 부모 집단, 이렇게 산업 폐수, 오염 지역과 동일한 영향을 받은 지역, 인근 지역. 그래서 사례에서 요구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기능적인 지역사회가 됩니다. 동일한 요구를 가진 지역사회. 자원 공동체, 요건 자원의 활용 범위를 한 개로 모인 집단이고요. 자원, 경제력, 인력, 소비자. 돈이 있든가 사람이 있든가 소비자 또는 영양의 물자, 강해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을 모아가지고 공동체를 마련했다. 자원 공동체, 기능적인 지역사회에서. 감정적인 지역사회는 공동의 유대감, 감성으로 모였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소속 공동체. 그리고 산악회, 테니스 협회, 낚시회, 독서회, 이건 특수흥미 공동체. 그래서 사례를 주고 이게 구조적인 지역사회에서 뭡니까? 문제 해결 공동체예요. 사례를 주고 이건 이런 사례는 어떤 지역사회이죠? 구조적인 지역사회에서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그래서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문제 해결 공동체 엄청 출제가 많이 되겠죠. 요거를 기능적인 지역사회하고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건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임용고시에서는. 그러나 앞으로 출제는 가능하다. B급이고요. 그리고 이 구분은 사례를 보고 나중에 적용을 해보는 문제풀이 가서 분류해 드릴 거예요. 분류하는 걸 판단할 수 있게 문제를 봐야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서 그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더 자세하게 해드릴 텐데, 그럼 지금은 뭐를 기억하셔야 되느냐면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B급은 키워드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지역사회 안에 시 공간으로 모여져 있는 데는 뭐가 있다. 집합체가 있어요. 대변 공동체가 있어요. 문제 해결 공동체가 있어요. 생태학적 공동체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키워드. 명명했을 때 명명할 수 있게 키워드를 명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로 기입형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B급으로 기입형으로 많이 나올 텐데 명명할 수 있게 우선 이거는 생태학적 공동체예요. 이렇게 명명할 수 있게 키워드를 기억을 해 두시라. 됐죠? 자, 지역사회 간호 활동 행위. 지금 뭘 보고 있느냐면 지금 6가지 하고 있거든요.
대상에게 목표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대상과 목표하고는 기능 연속 지표로, 그 다음에 활동과 목표하고는 뭘로? 간호 활동하고 목표하고의 관계는 수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활동을 대상에게 접근할 때는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하나하나들 보는 거예요. 지금 지역사회 대상 봤어요. 대상. 기능의 연속 지표 봤고 목표 봤어요. 그죠? 정리했습니다. 기능의 연속 지표에서 긍정적인 기능에 뭐뭐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대상 봤고 지금 활동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과정 봐야 되고 수단 봐야 되죠. 지역사회 간호 과정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 많이 출제되니까 이건 천천히 볼 거예요. 간호활동 봅니다. 간호활동은 세 가지죠. 직접적인 간호, 그리고 접근성에 따라 직접 간접 간호가 있고, 지역사회 간호의 역할, 간호사의 역할과 활동, 직접 간호 제공을 하기도 하고 교육자이기도 하고 상담자이기도 하고 옹호자이기도 하고 사례관리자, 관리자, 조정자, 협력자, 교섭자, 건강관리 책임자,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직접 간호 제공자라는 것은 건강 상태를 사정해서 질병 예방 건강 증진하는 거, 교육은 교육해주는 거, 상담자는 해결할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를 도와주는 과정이죠. 도와주는 과정이고요. 옹호자, 이게 중요합니다. 대변자라고도 하는데, 옹호에 대한 요구, 사례를 제시해서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거.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거. 할머니하고 10살짜리 애기하고 둘만 사는데 할머니가 자꾸 건강이 안 좋아지시잖아요. 관절염으로 잘 걸어 다니지를 못하고 하니까 애기 밥도 챙겨주기가 힘드시고 시장 가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치매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건교사, 간호사들은 뭐를 도와줄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요양이라는 제도에 해당이 되시니까, 근데 누가 몰라? 할머니도 몰라. 애기도 몰라. 그럴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서 계속 쓰임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옹호자, 대변자다 이런 거죠. 관리자, 사업 감독, 업무 관리, 건강관리실 운영, 조정자, 소통하는 거, 협력자,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 교섭자, 건강관리 책임자이기도 하고, 자원 의뢰자, 학교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의뢰를 해야 되죠. 알선자이기도 하고, 1차 간호 제공자, 응급처치 투약을 하기도 하고, 연구자이기도 하고, 변화 촉진자, 변화 상황의 방해 요인과 촉진 요인을 확인하고 동기부여에 조력하는 거, 변화의 동기부여에 조력한다. 힘찬이가 있어. 힘찬이는 초4, 자주 만날 거예요. 키는 130, 몸무게 45kg, 중등도 비만. 자, 힘찬이는 매일 엄마 아빠가 맞벌이로 늦게 오셔서 밤늦게 과식을 하는데 엄마 아빠 기다리는 동안에 튀김을 굉장히 좋아해요. 먹으면서 컴퓨터 게임을 하게 됩니다. 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낙이에요. 자꾸 뚱뚱해지니까 운동 하나도 안 해. 그래서 애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 비만을 좀 해결해 주고 싶어요. 힘찬아, 네가 매일매일 아침에 운동장 달리기 3바퀴씩 이렇게 뛰자. 그리고 줄넘기 50개만 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약속해가지고 운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튀김은 일주일에 한 번만 먹기로 하자. 다른 걸로 뭘로 먹을까? 이렇게. 동기부여에 조력을 해서 변화의 수행,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 있죠?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변화 촉진자. 제가 왜 이렇게 옹호자와 변화 촉진자를 설명을 해드렸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옹호자와 변화 촉진자예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간호 역할에서 변화 촉진자와 옹호자는 A급입니다. 나머지는 B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례를 보고 이건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에 옹호자네요. 이건 변화 촉진자네요. 이렇게 명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지도자이기도 하고 직접 간호 제공자이기도 하고 교육자이기도 하고 상담자이기도 하고 의뢰자, 역할 모델, 사례관리자. 자, 이 사례관리자도 최근에 와서
자꾸 출제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용고시에서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나 다른 다른 영역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잘 출제가 되는데 사례 관리자가 뜨고 있다. 즉 주민의 건강 문제 발견과 교육과 상담. 문제의 발견에서부터 교육과 상담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민물고기 회 반찬을 정기적으로 만든다라는 얘기가 듣고, 야, 우리 동네에 민물고기 회가 굉장히 많이 먹네? 왜 이렇게 민물고기를 많이 먹지? 회로? 걱정돼, 안 돼요? 걱정돼. 그래서 민물고기를 먹는다고? 이거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발견을 해요. 그래서 사례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례? 위험 사례가 되는 거죠. 그죠? 아, 저거 위험할 것 같은데 이런 사례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는 거예요. 민물고기 회를 먹고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보고 관찰만 해요? 설명해야지. 설명하고, 그리고 간흡충 감염, 간흡충 그 기생충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했고 나왔어. 간흡충증이 있네. 보세요. 민물고기 먹으니까 이런 기생충에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감염이 되면 생명에 지장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로우업을 합시다 라고 해서 자, 어디서부터? 발견했어요. 그죠? 그래서 설명도 해줬어. 상담도 해주고 이 설명한 대로 제시한 대로 팔로우업을 잘 했는가를 관찰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모두 다 살펴봐. 모니터링이라고 얘기하죠. 모니터를 다 했어. 간호 제시하죠. 어떻게 케어해야 돼요? 자, 발견했어요. 간호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행을 했는가, 그죠? 이행을 했는가를 팔로우업하고 모니터링하죠. 이를 뭐라고? 사례 관리자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사는 결국 이렇게 주민의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교육과 상담도 해야 되며 적절한 자원을 소개하고 연계, 치료받게 했고 검사받게 했죠. 검사받아서 치료받고 그것을 결과까지 모니터링했다.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사례 관리한 거예요. 사례 관리자. 자, 그리고 조정자, 주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정,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뭐 자원 이런 걸 어떻게 할 건가? 조정자, 협력자, 중개자, 교섭자, 사례 발굴자, 변화 촉진자. 변화 촉진자 뭐라 그랬어요? 행동을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힘찬이의 행동이 변화되게끔 도와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옹호자 뭐라 그랬어요? 할머니가 요양보호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라 했어요. 대변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이런 보건당국에서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수 있게 연계하고 안내하고 이것을 하는 게 옹호자, 대변자였습니다. 그죠? 이런 이제 사례가 나왔어요. 이런 사례들이 나왔을 때 이걸 판단하고 뭐 하는 거라고? 명명하는 거라고. 명명하는. 키워드, 명명. 아, 여기서 어머 이게 뭐였더라? 이것도 판단해야 되지만 사례 발견자 이게 틀렸잖아요. 그죠? 사례자 이것도 아니잖아요. 뭐요? 사례 관리. 그죠? 그렇게 이제 명명할 수 있게끔 암기하는 건 키워드를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도 25년 출제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까지 보았습니다. 지역사회 간호 활동 보았습니다. 이제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뭐 지역사회 간호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지역사회 간호 과정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는 출제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요건 쉬었다가 지역사회 간호 과정 한꺼번에 정리해 봅시다.